역사 논픽션 본 헌터 제34화 다리가 된 금정꿀. 쓴 사람 고경태, 읽는 사람 김보경. 현장은 어두컴컴하고 깊었다. 수직 10m에 이르는 동굴이었다. 폭 3m의 입구 위에 얼기설기 놓여있던 통나무를 치웠다. 내려가는 방법부터 개발해야 했다. 내려간 뒤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가스 중독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 2005년 6월의 어느 날, 경기도 고양시 의회의 한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의 선주는 4월 춘천 구봉산으로부터 출발해 5월 원주 신림명과 횡성을 지나 6월 인제 군축령 601 고지를 다니며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을 하던 중이었다. 고향 금정굴에 와서 발굴을 해달라고 했다. 금정굴은 유명한 곳이었다. 이미 10년 전에 유해 발굴로 언론을 탔다.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우던 해골들을 기억했다. 전화를 건 시의회 의원은 유족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2차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노라 고 했다. 전사자 발굴의 메인 몸으로서 곤란했다. 젊은 목소리의 의원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꼭 해주셔야 한다며 간절하게 매달렸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침 여름이었다. 여름에는 전사자 발굴 일정이 없었다. 2005년 7월,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산 208-10번지, 옛 고양군 송포면 덕일이, 황룡산 자락에 위치한 금정굴에 갔다. 자연동굴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금채굴을 위해 파놓은 수직 동굴이었다. 1950년 10월 9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이곳에서 부역 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153명 넘는 주민들이 고양경찰서 경찰관들과 태극단, 치안대원 등에 의해 집단 총살을 당했다고 했다. 153명은 이곳에서 발굴된 유해의 숫자였다. 5인 1조의 경찰관 2개조가 희생자 5명씩을 굴 방향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등 뒤에서 사격하여 살해한 뒤 굴 속에 안매장했다. 드디어 선주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현장과 조우하는 순간이었다. 선주는 무엇보다 수직 동굴에 끌렸다. 국군 전사자 발굴 때도 해보지 못한 작업이었다. 1970년대 동물 화석을 조사하기 위해 자의를 걸고 들어갔던 제천 전말과 청원 두루봉 동굴도 수직으로만 된 곳은 아니었다.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끝내 요청에 응하게 한 동의는 결국 지적 호기심과 열망이었다. 선주는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토목공학과 교수 기남을 불러 안전장치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 결과 사방에 비계를 세우고 비계와 흙 사이 패널을 대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산 너머 건너 건물에서 전기를 끌어와 불을 밝혔다. 지하에 가스가 찼는지 살피고 모터로 공기를 뺐다. 비를 막기 위한 지붕공사와 함께 굴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았다. 빔을 넣어 가로 지지대를 세운 뒤 작업자가 오르내리며 흙을 운반할 리프트도 설치했다. 1995년 처음 이곳에서 유해를 발굴할 때는 나무와 줄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이용했다고 했다. 금정굴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사에서 상징적인 장소다. 1960년 4.19 혁명 직후 제4대 국회 양민학살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뜨면서 거창, 경주,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결성된 유족회가 희생자들의 유해를 수습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와 함께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다.
유족단체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었고 유해 수습지역에 있던 위령비는 파괴되었다. 그로부터 34년 만인 1995년 고양시 금정굴에서 처음으로 시민과 유족들이 유해 발굴을 하겠다고 나선 거였다. 그만큼 앞섰다. 1995년 9월 24일 첫 삽을 뜬 금정굴 유해 발굴은 하나의 투쟁이었다. 정복과 형사들의 감시를 받았고 발굴 둘째 날엔 시청 녹직과 요원들에게 장비를 탈취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발굴에 선례가 없는지라 전문성은 당연히 떨어졌다. 증거 수집과 보존 및 이후 대책이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았다. 일단 유해 수습이 목적이었다. 묘지이라는 인부들을 썼다. 발굴 뒤엔 유해를 들고 국회 및 고양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진상규명과 유해 처리를 요구했다.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발굴단은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 감식 의뢰를 했다. 유해는 그곳에서 2011년까지 16년간 임시 안치됐다. 선주도 이 과정들을 잘 알았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했다. 푹푹 찌던 7월 21일, 발굴이 시작됐다. 선주는 67명의 대학원생들을 조사 보조원으로 썼다. 토사로 채워진 9m 깊이에서부터 시굴 작업을 시작했다. 흙을 파올리면서 8일 만에 지하 15.5m까지 도달했다.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30여 분간 작업하다가 교대하고 다른 조가 들어가는 식으로 일했다. 11에서 12m 사이 나무 뿌리와 합판 등이 썩어 심한 악취로 호흡이 곤란해져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8월 2일까지 13일간 작업했으나 유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1995년 발굴 때는 오른쪽 허벅지뼈 153개, 왼쪽은 137개와 오른쪽 위팔뼈 136개, 왼쪽 133개, 머리뼈 74개 등이 출토됐었다. 당시 감식 결과로는 10%가 여자의 뼈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탄피 2점과 작은 어금니 1개를 찾았을 뿐이다. 동쪽 바닥에 바위가 묻혀 있었고 나머지 바닥을 1m 길이 탐침봉으로 찔러 보았지만 마사토만이 두텁게 퇴적돼 있었다. 발굴단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한편 의아해했다. 금정굴 학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자 고양 시민의 대표였던 춘혈은 유해가 하나도 없음을 정말 100% 단언할 수 있냐고 묻고 또 물었다. 누군가는 굴 바닥에서 수평으로 다른 곳과 연결된 굴에 유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선주는 굴에 더 이상 유해가 흘러갈 틈이 없다고 판단했다. 1995년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유족의 증언을 봐도 12m보다 더 아래에서 유해가 출토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금정굴을 생각할 때 선주는 늘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유해가 추가로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금정굴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참상을 고발하는 데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민과 유족의 노력도 눈물겨웠다. 그 뒤가 문제였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작성한 감식 보고서를 보니 이쪽이었다. 제대로 했다면 300여 쪽이 넘었을 보고서였다.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창고에 임시 안치된 유골 상태도 만족스럽지 못해 보였다. 유해들은 이후 2011년 고양시 청하공원으로, 다시 2014년 고양시 한울문 추모공원으로 안치됐다가 2019년 다른 한국전쟁기 유해들이 모여있는 세종 추모의 집으로 왔다. 그 과정에서 탄피와 삐삐선, 쪽진머리, 댕기머리 등 수많은 유품들이 잘 보존된 것 같지는 않았다. 유해들은 인공솜으로 포장돼 있었다. 솜이 뼈 조각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금정굴은 다리가 되었다. 금정굴 발굴 당시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했던 춘혈이
4개월 뒤인 2005년 12월 다시 선주에게 연락을 했다.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가 출범하던 시점이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계획이 세워지면서 선주를 책임자로 추천했다는 거였다. 그렇게 하여 선주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단을 총지휘하는 조사단장이 되었다. 2006년엔 유해 매장 추정지를 조사하고 권역별로 발굴 후보지를 추리는 작업을 했다. 2007년 7월부터 충북 청원 분터골, 대전 산내 골령골,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전남 구례 봉선산에서 유해 발굴을 시작했다. 국군 전사자 발굴은 2000년부터 3년 기한이었으나 7년을 했다. 민간인 희생자 발굴도 처음에는 3년 기한이었으나 2년은 계속되어 5년, 10년을 넘게 하고 있다. 국군 전사자 발굴에서 가장 대표적 인물이, 민간인 학살 희생자 발굴에서도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전향이라고 놀렸다. 대학 학부 때부터 가깝게 지내온 고고학 분야의 한 선배는 언젠가 은근한 어조로 툭 던지듯 말했다. 밖에서 말이 많아.